한번 읽어볼까요? 둘에서 시작. 둘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 끝을 알 수 없는 지식의 체계성, 피조세계에 대한 놀라운 상상력이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과학을 가르치지만 선생님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하고 더 알아야 되고 더 배워야 하는데,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놀랍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런 체계를, 이런 탁월함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이런 자연세계에 다 계시해 놓으셨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얘들아,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깊이 만나기 위해서 탐구했다고 합니다. 과학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모든 시작과 동기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과학이 탐구되어졌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학은 신학의 또 다른 이름이다. 신학의 다른 이름이 과학이지 않나. 실제로 그런 고백들을 한 과학자들이 있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그렇죠. 실제로 이 린네라고 하는 사람은 동물이 이제 분류학에 있어서 큰 일조한 사람인데, 린네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스웰, 커피 광고가 아니고요. 맥스웰은요, 전자기학, 전기력, 자기력.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 소리 들을 수 있고 환한 불빛 아래에서 이렇게 전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사람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맥스웰도 독실한 크리스찬. 맥스웰이 어떤 과학적 탐구를 하게 된 근본 동기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라고 이런 고백을 못할 일은 뭐 없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먼저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좀 안내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이거 먼저 넘어가면 안 되는데.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열어주시고 특별히 과학의 날로 하루 종일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과학을 통해서,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체험 가운데 그 한순간, 어떤 한순간이라도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루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리고 시간이 어렵게 우리가 시간을 맞이하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두레가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경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자, 함께 우리 약속해 봅시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기대하는 마음 부탁합니다. 두레장들 특별히. 자, 지금 이렇게 지난 금요일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가 수련회 때나 아니면 화요일 말씀 묵상 때나 이렇게 두레별로 묶이잖아요. 근데 두레별로 이렇게 섞인다라고 하는 거는 흔한 기회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의뢰이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 때마다 두레별로 묶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은 것 같아. 그쵸?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에 가거나 또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7학년부터 11학년까지 함께하는 시간이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유인물 중간중간에 이렇게 분실하지 마시고요. 유인물 잘 챙겨서 이렇게 메모도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잘 좀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유인물이 나오기까지 몇 번의 이제 수정의 작업을 거쳤고요. 오랜 고뇌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3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따가 체험할 때 여러분 자발적 감탄이 올라오면 이렇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탄사 와 또는 쩔어라는 표현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너희들의 언어를 내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쩔어. 자, 이따가는 들려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 시작.
자, 생각할 시간 5초. 답하는 친구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아는 사람. 자, 송윤성 이렇게. 뭐죠? 네? 힘이요. 저기 형준이는? 아, 나 이런 대답 제일 싫어해. 자, 모든 거에 하나님을 지면 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 형이 온도. 자,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온도. 이 형이 다시 7학년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대은 에너지. 아니에요. 자, 정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힘이에요. 힘. 자, 송윤서. 자, 두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도 올려주세요. 자, 물체가 운동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송윤석 내리고. 저기 민재 뭐라고? 자신이 없는데? 뭐라고? 영어로 뭐야? 영어로 해줘. 죄. 에너지야. 또 나경이. 예. 영어로 뭐죠? 포스. 포스. 자, 정답은 힘입니다. 힘이에요. 우리 민재하고 나경이에게 주도록 할게요. 나경아. 자, 마지막 질문 올려주세요. 자, 어렵죠?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을. 시작. 물체. 야, 너희들 참 이렇게 간사하다, 야. 어떻게 동기부여가 그 쪼꼬바 하나에 이렇게 동기부여 확 일어나니? 자, 뭘까요, 여러분? 지용아 뭐야? 힘이 영어로 뭐죠? 보스. 여기 보스래. 자, 저기 미니. 힘이요. 영어로 뭐죠? 파워 아닙니다. 포스입니다. 포스. 자, 이건 다 아는 것 같아. 자, 다 알아서 다 줄 수 없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답은 힘이고요. 넘겨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뭐다, 얘들아? 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선생님이 아주 가볍게 설명하는 이 설명과 그리고 오늘 코스, 이따 창의력 경진대회까지 해서 저 힘이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힘은요, F라고 표현하는데 force예요. force. 이렇게 F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수?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힘이 센 사람은 누군가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뭐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과학에서는 힘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힘도 볼 수 있고 힘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선생님 간단하게 실험을 좀 아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자, 얘는요 20리터짜리 생수통이야. 굉장히 단단해. 이거는 알코올. 알코올은 두 종류가 있어.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뭐죠? 먹을 수 있는 거. 에탄올. 여기다가 그 알코올을 집어 넣을게요. 근데 왜? 잠시만요. 알코올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완전 좀 알려줘요. 보세요. 진짜 없네. 알았어.
자, 20리터짜리 이 생수통을요, 힘으로 우리가 쉽게 구길 수가 없어. 근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이제 찌그러졌죠. 한번 이게. 기다려야 돼, 기다려. 자, 이렇게 생수통이 찌그러진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는 사람. 자, 형준이. 자, 둘에서 정답만 이야기하면 정답으로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과정을 해야 돼. 이 연규. 알코올이 연소되면 어려운 단어, 연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 안에 산소가 없어져서. 산소는 O2죠. 산소 O2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안에 우리가 공기는 혼합물입니까? 화합물입니까? 혼합물이죠. 공기는 혼합물이야. 혼합물인데 100이라는 공기가 있을 때 산소가 차지하는 건 몇 퍼센트일까요? 대략 20%, 5분의 1이야. 근데 선생님이 알코올을 연소를 시켰을 때 안에 20%의 산소가 날아갔어. 그럼 바깥에는 공기 100이 있고 안에는 20이 날아가니까 얼마가 있지? 안에는 80이야. 100대 80이라는 균형이 이렇게 깨지면서 이렇게 사정없이 찌그러뜨리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외부에서 힘을 받고 있어요. 기압을 받고 있는데 그 기압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 몸이 견디고 있는 거는 그 기압에 대해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사정없이 찌그러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어떤 상황에 처음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높은 지대 올라가면 터지겠죠, 몸이 오히려.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수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대략 한 1000km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간단하게 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고요. 우리는 힘은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얘기한 대로 어떤 물체에 작용을 해서 물체의 모양을 바꾸고 물체 운동 상태를 바꾼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은 어떤 물질에 작용하는 것이야. 원인이야, 원인.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두레학교에서 그동안 배우면 그 과학 시간에 그리고 기타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혹시 알고 있는 힘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내가 알고 있는 힘의 종류. 손 들고. 진경이. 기압 지금 나왔잖아. 민재는 뭐 작정하고 한다. 계속. 민재. 작용과 반작용은 힘의 어떤 그런 운동 원리고요. 또 진아. 중력 아주 중요한 얘기 오늘 얘기할 텐데. 그 다음에 또 서희. 강한 행동, 전자기력, 약한 행동, 자, 형준이. 부력. 또 마찰력. 자, 그 다음에 강한이. 뭐라고? 항력. 양력, 항력도 있죠. 그 다음에 저기 흥. 알짜임. 아이고 정말. 자, 한 명만 더, 한 사람 더. 수빈이. 원심력. 그 다음에 마지막 성지원.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얘들아, 기압, 그 다음에 중력, 부력, 마찰력, 항력, 원심력 등 이 외에 힘들이 되게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이런 힘들은요, 어떤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다시,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질과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이야. 물질이 없다면 우리는 힘을 인지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아주 간단하게나마 소개해주고 싶은 힘이 뭐냐면 바로 근본적인 힘이야. 근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힘의 근원으로 여러분이 이야기한 이런 힘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물질이 없다면 힘을 이야기할 수 없다. 물질과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이 바로 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물질이 있어야 돼. 물질이 없다 우리 힘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 물질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 바로 힘의 근원이야. 뭐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 여러분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선생님은 크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겨주세요. 자,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네 가지 힘. 아마 오늘 처음 이 얘기를 들어보는 여러분, 또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과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인데 물질이 존재하지 않은 힘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바로 이 부분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물질의 관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분, 물질을 쪼개고 쪼개면 뭐가 되죠? 원자. 다시 뭐라고요? 원자 쪼갤 수 있어, 없어? 있죠. 어떻게 쪼개지죠? 원자핵과 원자핵 쪼갤 수 있어, 없어? 있죠. 손지는 지금 뭘 배웠나? 지금 아리송하고. 원자핵 어떻게 쪼갤 수 있어? 원자핵. 양성자하고 중성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 이 친구들 미리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여러분이 지금 물질, 원자, 원자핵, 전자, 원자핵이 양성자랑 중성자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물질이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물질이 존재하게끔 하는 힘들이 바로 이 네 가지. 강한 핵력.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핵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중력이야. 그래서 자세하고 깊이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물질이 존재하고 물질이 존재해야지만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한 부력이니 마찰력 이런 힘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네 가지 힘을 힘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힘의 근원이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미 우리 이 땅 피조 세계에 다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증거가 되는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그렇죠. 우리가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시작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는 시작을 이야기할 때 시간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돼. 근데 태초가 시간이고요. 천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이야. 공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있어도 물질이 없다면 시작을 이야기할 수 없어. 이거는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과학에서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도 세 가지를 반드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지는요. 땅이 아니라 물질이야. 물질. 하나님 이미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그 가장 첫머리에 대전제를 두신 게 뭐냐면 물질을 주신 거야. 물질을 주셨을 때 아까 이야기한 네 가지 힘도 같이 주셨어요. 네 가지 힘도. 거기에 대한 근거를 또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기회가 되면 수업 시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티끌 시작. 티끌이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는데 이미 다 설계를 갖고 계시고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더 큰 물질이 되는지를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물질에 대한 그 핵심 원리를 다 두고 계셨다라는 부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넘겨주세요. 자, 이제 조심히 안 돼. 자, 여러분 이야기한 거야. 제일 왼쪽에는 원자예요. 원자. 원자는 가장 작은 알갱이야. 원자는 대략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예요. 10의 마이너스 10승 10제곱미터죠. 네, 10의 마이너스 10승이고요. 10승 미터. 그리고 원자핵은 그것보다 1만 분의 1이 작아. 원자핵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가 원자인데 그거보다 1만 분의 1이 바로 원자핵인 거야. 원자핵이 그만큼 작은 거야. 근데 이 원자핵 안에는요. 잘 들어주세요. 빨리 얘기할게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가 있어. 뭐라고? 양성자 무슨 전기? 플러스 전기. 근데 플러스 전기하고 플러스 전기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력이 작용합니까? 청력이 작용합니까? 청력이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공간에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사정없이 밀어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네가 밀어내는 순간 이것들이 이렇게 붙어있지 않는 순간에 원자핵은 구성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힘을 강하게 묶어주는 힘이 바로 강한 행력이야. 뭐라고? 강한 행력. 강한 행력이 있어야지만 원자핵을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원자핵 구성 성분이 원자핵과 전자인데 여기서 이 원자핵 플러스 전기를 띠는 녀석들을 묶어주는 게 강한 행력이야. 지구상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강한 행력이야. 뭐라고 얘들아? 강한 행력.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원자핵이 만들어졌어. 원자핵이 만들어졌는데 이 원자핵하고 이 전자야. 전자가 서로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연결이 돼야지만 원자를 이루는데 이 원자핵과 전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 얘는 플러스 전기, 얘는 마이너스 전기. 이걸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전자기력이야. 전자기력. 다시 강한 행력하고 전자기력이 있어야지만 원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원자가 있어야지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또 물질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물질의 그 상호작용이 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러분 흐름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원자핵. 원자핵을 저렇게 묶어주는 게 무슨 힘이라고? 강한 행력. 저 원자핵과 전자를 서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무슨 힘이라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야, 청력이야? 인력이 작용하죠. 그게 바로 전자기력이야. 우리는요, 33? 네, 그렇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우리는요, 전자기력 때문에 얘들아, 자석의 N극과 N극은 무슨 작용이 하죠? N극과 N극은 청력이죠. N극과 S는 인력이죠. 우리가 지금 형광등에 빛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고, TV를 볼 수 있고, 그 밖에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전자기력이야. 전자기력. 전자기력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우리 존재할 수가 없어. 물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더. 약한 행력. 약한 행력.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다음 그림. 자, 강한 행력은요, 원자핵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약한 행력은 원자핵을 붕괴시키는 거야. 그래서 원자력 발전할 때는 그 핵이 붕괴가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핵폭탄 이런 게 다 무거운 원소가 붕괴하는 거거든. 근데 무거운 원소가 제멋대로 붕괴할 수 없어. 얘를 붕괴하게끔 하는 게 바로 약한 행력이야. 강한 행력은 묶어주는데 약한 행력은 붕괴하게끔 해. 붕괴가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태양 에너지도 얻을 수 있고 원자력 발전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약한 행력은 약한 힘이긴 하지만 강한 행력과 반대작용을 한다. 그래서 약한 행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 물질, 그러니까 방사성 어떤 원소가 붕괴할 때 그때 작용한 힘이 바로 약한 행력이다. 요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강한 행력, 전자기 약한 행력. 사실은 마음 같으면 더 깊이 하고 싶은데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등과정 때 선생님이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이 시간에 굳이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존재하려면 저런 부분을 우리가 아주 가볍게라도 큰 맥락 정도라도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물질이 존재하고 물질과 물질의 상호작용인 힘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근본적인 힘 소개했습니다. 자, 마지막 넘겨주세요. 자, 이제 중력은 여러분이 잘 아는 힘이야. 중력. 중력이 뭘까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긴 힘. 또 중력. 정우야, 중력이 뭐야? 중력. 다른 말로 인력. 지구 중심을 끌어당긴 힘. 사실 우리는 중력은요, 지구 중심을 끌어당긴 힘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중력으로 알면 안 되고 인력으로 알. 인력. 뭐라고 얘들아? 인력이야.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은 인력이 작용해. 나하고 여러분도 인력이 작용해. 근데 서로 잡아당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이야. 선생님하고 영규가 잡아당기고 있어. 근데 못 느끼잖아. 근데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의 질량이 지구 정도의 질량이 된다면 잡아당길 수 있어.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인력이요. 아, 지인쌤 되게 허탈한 웃음을 지으시네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뻥치는 것 같은 사람. 실제로 얘들아, 요 종이컵이 2개가 있어. 종이컵 2개가 이렇게 책상에 놓으면 얘네들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질량이 작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쵸? 근데 얼마나 중력, 인력이 작은 힘이냐면 선생님 손 위에 모기가 앉았어. 모기가 누르는 힘이
이 두 종이컵이 잡아당긴 힘의 약 7,000배 돼, 7,000배. 그러니까 얼마만큼 인력이 작은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둘 중에 하나 질량이 지구 정도의 질량이 되면 잡아당길 수 있어. 그쵸? 중력은요, 중력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중력.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또 작은 원자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배우고, 그리고 현대 과학의 가장 핫 이슈가 초거시 세계인 우주, 초미시 세계인 이제 원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초거시 세계인 우주와 원자의 세계를 이해할 때 중력이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중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력은요, 한쪽의 질량이 크다면 서로 잡아당긴 힘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게 없어. 그냥 그저 뭐야?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긴다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중력은요, 미리 이야기하자면 중력은요, 시간도 잡아당겨. 시간도 잡아당기고 공간도 잡아당겨. 중력이 큰 곳 옆에는요, 공간이 왜곡이 돼. 공간이 찌그러져. 시간이 늘어나. 이를테면 중력이 큰 곳이야, 중력이 작은 곳이야. 중력이 큰 곳은 시간을 잡아당겨가지고 시간이 더디게 가. 나이를 늦게 먹는 거죠. 중력이 작은 곳, 시간이 큰 곳보다는 시간이 빠르게 가겠지. 그러니까 중력은 시간도 잡아당기고 공간도 왜곡을 시킨다. 여기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야. 하지만 이것도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중력이 왜 발생하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지. 근데 여하간 만약에 얘들아, 우리 몸에 만약에 우리 중력을 받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 지금 우리가 중력을 받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중력을 받지 않아. 응? 우리는요, 바닥에 떼굴떼굴 굴어야 돼. 왜냐면 중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 내장이 다 위로 쏠리는 거죠. 지금 내장기관이 다 아래로 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게 중력이 작용하자 이게 다 위로 쏠리는 거야. 위가 쏠리는 경우 우리 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 다 바닥에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 때 발을 떼는 게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중력 하겠지만 중력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중력입니다. 뉴턴은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라는 잘 사실을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넘어 이야기니까 잘 보세요. 이 힘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했죠. 그렇다면 중력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빈 공간을 사이에 두고 지구는 어떻게 달을 끌어당길까요? 지구와 달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며, 뉴턴의 법칙들은 이런 사실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시공간의 유연성은 자신이 예전에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커서 실제 직물처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26살 때 뉴턴의 생각과는 4편의 논문을 내. 그 중에 하나가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에 대한 이 논문이야. 당구대가 시공간이고 당구공들이 공간 속의 물체라고 가정해보죠. 시공간이 이 당구대 표면처럼 매끈하고 평평하다면 물체는 직선으로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공간이 직물처럼 늘어나고 휘어질 수 있다면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축성이 있는 시공간 구조물 위에 무거운 물체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왜곡이 되죠. 이제 찌그러지는 당구공을 다시 쳐보죠. 당구공은 무거운 물체가 생성한 움푹하게 들어간 면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깨달은 중력의 작동 원리입니다. 즉, 시공간 안에 있는 물체들이 일으킨 시공간의 변형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공간의 형태 자체가 중력인 것입니다. 달이 공전 궤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지구가 불가사의한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가 만든 시공간의 굴곡을 따라 달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With Einstein, space became not only real, but flexible. So suddenly space had properties, suddenly space had curvature, suddenly space had a flexible kind of geometry, almost like a rubber sheet. It opens up a whole new way of thinking about reality that describes the entire universe. Einstein becomes Einstein because of that observation. 자, 불 켜주세요.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 조금 다른 내용일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에요. 아직 다 증명되진 않았는데 실제로 중력 때문에 공간이 찌그러져. 공간이 찌그러지면서 그 주변에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원인도 태양이라고 하는 무거운 질량 때문에 공간이 왜곡되어서 그 주변에 바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래. 근데 만약에 태양이 아니라 블랙홀이야. 블랙홀이면 어떻게 되냐면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공간을 더 왜곡시켜. 끝도 끝도 없는 이렇게 나락의 골짜기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이해하려면 중력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왜곡된다라는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지금 우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에 대한 이론 때문이고 우리가 그저 중력을 질량을 가진 녀석들끼리 끌어당겨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질량이 있으면 공간을 왜곡시킨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요, 내가 가진 몸무게 때문에 질량이 왜곡될 일은 거의 없어요. 적어도 지구 정도의 질량은 돼야 되는 거지. 태양 정도의 질량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우주에는 훨씬 무거운 천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천체들 중심으로 공간이 왜곡되기 때문에, 시간이 왜곡되기 때문에 별빛이 빨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상한 어떤 천체 운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중력까지, 강한 핵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약한 핵력, 중력이 바로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물체와 물체 사이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힘의 근원이 바로 네 가지다라는 이야기고요.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고개 한번 들어주세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열심히 적으면서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힘이란 시작. 힘이란 그렇죠. 오늘 아주 짧은 시간 내가 다다다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힘은요 무언가를 존재하게, 물질을 존재하게, 그리고 나서 그 존재한 물체에 대해서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야. 우리가 힘이 주어진다면 힘을 받은 녀석은 모양도 바뀌고 운동 상태도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아셨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체의 운동성을 들어 설명을 했거든요. 다 듣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자극하는 무언가가 없다면 어떤 그 물체나 물질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야. 얘가 움직이려면 얘를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물체가 운동하는 것을 보고선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변 친구들에게 건강한 에너지, 건강한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친구를 움직이게 하는 거야. 움직이게. 학급 활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소극적인 친구한테 내가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 친구를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를 있게 하고 우리를 운동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 있는 우리는 나로 인해서, 내 힘으로 인해서 주변을 이렇게 친구들을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움직이게 할 그런 에너지가 우리한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주 짧은 시간 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전체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몇 가지 안내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